자, 교재 148페이지부터 압수수색 검증 갑니다. 압수수색 검증.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거는 그 범인을 잡거나 하기 위한 거였죠. 이게 대인적 강제 처분이었어요. 대인적 강제 처분, 체포, 구속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절도범, 강도범, 살인범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게 있는데 증거 이게 이제 압수수색 검증이죠. 압수는 증거물을 찾았다. 절도품, 살인 도구, DNA 같은 거 이런 걸 찾았다 했을 때 그걸 뺏는 거고, 그건 이제 수색은 찾기 위한 거고요. 검증은 보는 거죠. 현장 검증 같이 현장을 검증하거나 피의자의 몸이나 정신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물적 강제 처분이라고 한다.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거단 말이죠. 차이가 범인의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니까 인권 침해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데, 압수수색 검증은 사람을 잡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 대물적 강제 처분보다는 조금 완화된 요건 하에서 허용이 됩니다. 쉽게 허용이 돼요. 그런 얘기들이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의의가 나오죠. 압수수색 의의. 이거는 이마트 노동부에서 압수수색했던 거였어요. 노동청이 미스터 피자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자주 보죠. 근데 이 미르 재단에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 압수수색했을 때에 이게 또 쇼였다 그랬죠. 이게 뭘 들었다는 건지 쇼에 가까운 압수수색도 있었어요. 빈거 압수수색하는 척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조금 오래된 건데 2013년도 같은데 이게 그 철도 노조들이 철도청이 아니지, 이제 철도공사의 철도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합니다. 불법 파업을 하자 얘네들이 그 경향신문사라고 돼 있나? 여기 있죠. 경향신문사 그 13층에 있어요. 거기에 파업을 하자 그걸 압수수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 그 기동대들 다 모았어요. 24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뒤통수에. 이거 전경도 섞여 있다던데. 그래서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자기 현장에 있었대. 전경으로 있다가 이제 경사 시험 준비하겠다고 왔다는데. 2013년도 맞지, 그지? 철도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민노총이 여기 있었구나. 13층에 경향신문사 13층에 민주노동총연합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압수수색했는데 이 그 뛰어내린 걸 방지해가지고 매트리스도 갖다 놓고 온갖 거를 다 준비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밀고 들어가고 있죠. 이게 좀 쭉 그 과정이 쭉 있길래 내가 인터넷에서 구했어요. 문도 뚫고 들어갑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깨고 들어가죠. 박살이 났어. 법적으로 깰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깨고 들어가고 갔는데 이제 부닥쳤던 문제가 이거죠. 요 민노총에서 영장 있느냐 따졌어. 압수수색 영장 있느냐 따졌더만 얘네들이 형사법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그냥 외우고만 들어갔는지 뭔가 미안한 듯이 없다라고 하고 미안해라는 식으로 주눅이 들어갔어요. 영장 없이 들어가니까. 근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제대로 공부했다면 영장 없어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영장이 필요 없어요. 영장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영장제 예외 상황인데 그걸 법적으로
충분히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조금 주눅이 들고 나중에 막 영장도 없이 경찰이 영장도 없이 불법 압수했다라고 막 공격을 하는데 뭐 경찰청에서 제대로 방어를 못해요. 형사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지 이거는 영장이 필요 없네 영장지 예외 상황이야라고 대받아 쳐야 되는데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래서 먼저 법적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겠지만 그게 충분히 주지가 안 된 거죠. 이 집행 하는 사람들한테 법적인 마인드가 없었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지도부가 있다라고 추정되는 이제 그것도 이제 부시고 들어갔는데 54기 제일 쫄따구들이 했나? 힘쓴 거는 아까 24기도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튀고 없죠. 이미 정보가 세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정경 같아요. 안택준이라는 애가 이 그 철수를 하면서 그 민노총 사무실 어디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커피 믹스하고 이걸 들고 훔쳐가는 거지. 뭐 압수수색 대상도 아닌 걸 훔쳐가요. 그래서 이게 그 민노총 관계자한테 딱 걸려가지고 몸싸움하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장갑까지 뺏겨서 그래서 누군지 인적 상황이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나중에 막 그 애들한테 뭐 커피도 안 주느냐 해가지고 경찰청에 커피가 막 배달이 되고 온갖 뭐 속된 말로 쪽을 다 깠던 사건입니다. 그 난리를 쳐놓고 압수해간 게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불법 압수를 해가지고 커피 믹서를 압수해갔던 사건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어요. 자, 그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압수수색의 의의부터 기초 개념입니다. 이런 건 문제화가 잘 되지는 않지만 옛날에야 뭐 많이 됐었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기초적인 거는 문제화 되지 않고 주로 이제 판례가 문제화 된다 그러죠. 근데 이거 모르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3개, 압류 영치 제출 명령, 압류 영치 제출 명령이 압수의 일종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압류, 압이 이제 그 갖다가 누른다라는 느낌의 한자예요. 압이. 그래서 뺏어와 가지고 상대방 갖고 있는 걸 뺏어 가지고 안 돌려주고 눌려놓고 있다. 유료가 머무르죠. 안 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점저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뺏어와서 안 돌려주고 있는 것. 요거를 압류라고 한다. 그다음에 영치는 자발적으로 낸 겁니다. 자발적으로 냈는데 돌려달라 그러면 안 돌려주는 거죠. 영치는 그 구치소에 들어가거나 경찰 유치장에 들어갈 때 보통 우리가 갖고 들어가는 물건 있죠. 우리가 보통 소지하고 있는 물건 있잖아. 핸드폰, 지갑, 노트북 정도 또는 태블릿 PC 정도 이런 것들 수첩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서 안 돌려주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영치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현금 같은 거.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그런 게 다 그 압수의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제출 명령도 있는데 제출 명령은 물건을 제출하라라고 내는 걸 많은데요.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만. 수사기관은 제출 명령 못 내리고 강제로 뺏으려면 영장을 받아오거나 영성시 예외 상황에 해당했을 때만 강제로 뺏을 수 있죠.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명령은 수사기관은 할 수 없고 법원만 할 수 있다라는 것 아시고 옛날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 3가지가 압수의 일정입니다. 강제로 뺏으면 압류, 자발적으로 낸 거를 안 돌려주면 영치, 내라라고 강제하는 게 제출 명령. 자, 그다음에 수색은 찾는 거죠. 찾는 건데 뭐 사람이나 집이나 뭐 관계 없어요. 장소는 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사람의 몸을 뒤지는 것도 수색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 안을 수색하는 것도 다 수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나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 신체, 물건, 장소에 행해지는 강제처분이고 주로 찾는 거죠. 수색. 자, 그 다음에 압수의 요건 1번 압수의 필요성. 압수수색은 증거 수집이 주 목적이죠. 증거 수집과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 필요성이라는 말은 압수수색 목적물과 범죄 사실 관련성, 그다음 목적물이 존재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압수수색도 범죄 혐의가 있어야지 압수수색 가능합니다. 절도 혐의가 있다, 사기 혐의가 있다, 뭐 횡령 혐의가 있다, 뭐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살인 혐의가 있다 이런 거죠.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밝혀져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이게 문제인데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혐의로 충분하죠. 그다음에 체포구속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중간쯤에 해당하면 되기도 하고 그보다 더 낮아도 됩니다. 낮아도. 그래서 체포구속이 요구되는 상당한 범죄 혐의 객관적 혐의보다 낮은 정도의 최초의 혐의 또는 단순한 혐의로도 압수수색이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범죄 발견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에서도 압수수색은 허용이 됩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판례 봐보죠. 149쪽에다가 했는 판례.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다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동그라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아니다 해놓으세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필요한 것은 유죄 판결을 할 때 얘기죠. 이제 결론을 낼 때 얘기입니다. 뭐 징역형을 살린다 이럴 때 얘기고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혐의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사에 해가지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필요한 혐의고요. 자, 그것과 관련된 판례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열인데 검열. 검열이라는 게 검사하는 하기 위해서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연극, 뭐 영화, 뭐 소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미리 읽어보는 거 허가를 하는 것을 검열을 그러는데 이게 헌법상 금지돼 있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뭐 80년대까지는 이게 헌법상은 금지가 돼 있었지만 횡행했었죠. 신문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검열이 행해졌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열은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되는데 만약 근데 연극 영화 특히 영화나 뭐 소설 같은 게 이게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실명 소설 같으면 명예훼손의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참 검열이라는 게 행정당국이 하는 것이 검열입니다. 행정당국이 이제 문화체육부라는 그 행정당국에서 미리 읽어보고 이건 안 돼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검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그 언론 출판이 범죄가 되면 행정부가 아니고 사법부가 범죄를 수사를 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은혜들을 연극, 영화, 뭐 소설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하는 것도 금지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압수수색하는 거하고 검열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압수수색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니까 아무거나 일반적으로 뭐 그 행정당국이 하는 거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검열은 금지되지만 이런 내용들이 범죄가 되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건 허용됩니다. 근데 이게 그 사실상 검열의 기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 좀 MB 이명박 정권하고 저기 박근혜 정권에서 좀이라도 정부를 비판하게 되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출판이 있거나 뭐 이런 발표가 있으면 다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버리죠.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 재간을 물리려고 했던 이런 것이 있어요. 민사 소송으로. 그래서
행정부를 활용해 가지고 검열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와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조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이런 언론 출판의 경우에 범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에 관한 겁니다. 여기 승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승진 문제 나왔고 해서 요 판례 하나씩, 판례는 뭐든지 간에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항상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봐보죠.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이 헌법상 금지된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행정적인 규제 방법으로 사전 검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느라. 포인트가 행정적 규제 방법입니다. 출판 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주로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법상 명예훼손이 되죠.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자, 그 줄 쳐놓고요. 노랗게 된 부분.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서 압수하는 것은 재판 절차라는 사법적 규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 검열과 같이 볼 수 없다. 그래서 검열로 안 보지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중국은 우리 한류를 뺏긴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을까요? 중국은 일당 독재죠. 그래서 그저께 뉴스에 시진핑이 세 번 선임되는 거 이거 주석 이걸 금지하는 헌법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없앴단 말이에요. 없애고는 인터넷에 검열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검색이 안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사상을 통제해 버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어떤 그 발상이라든가 창조력이 약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 국가가 개입해 버리게 되면.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행정부가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것을 못 내게 만들면 창의력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압수수색의 목적물 봐보죠. 압수수색 목적물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차츰 문제가 됩니다. 뭐냐 하니까 증거물 또는 몰수물인데 증거물 또는 몰수물 이게 이제 압수수색 목적물인데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필요한 때는 사건과 관계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요거 포인트입니다. 사건과 한정하여 거기에 해당 사건이라고 더 추가하세요. 해당 사건 그러니까 당해 사건인 거죠. 해당 사건 또는 당해 사건과 관련계 있는 것을 한정하여 이게 이제 법원의 경우는 해당 사건이라는 게 바로 피고 사건인 거죠. 피고 사건. 그래서 관계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관계 있는 거. 그래서 관계 있는 요게 포인트예요. 관계에 있어요. 사건과 관계 있는 것만 압수할 수 있지. 사건 관계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당해 사건의 증거물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계되는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 지금 이야기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반드시 당해 사건에 한하지 않고 그 관계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압수가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판례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별표 한 3개 이상 해놓으세요. 그 밑에 판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서 갑의 집에 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녹음을 한 거죠. 전화 녹음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영장을 받아서 그 감청을 한 것 같아요. 감청, 도청을 한 거죠. 했는데 갑이 그 공선법 위반, 공직자선거법 위반의 범죄 사실을 이유로 감청을 했는데 감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갑과 외의 을과 병의 범죄 행위에 관한 내용까지 다 감청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 을병의 공선법 위반 사실, 공선법 위반의 범죄 사실이 갑의 공선법 위반의 범죄 사실
위반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이 독자적인 범죄였습니다. 독자적인 범죄. 그러면 영장은 이걸로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갑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거하고 관련 없는 범죄니까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는 이걸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새로 영장을 또 받아와야 돼요. 처음에 영장 받은 것과 관련된 범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 영장을 받아와야 되지, 영장 안 받고 압수수색하면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증거를 못 써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공소법 위반의 범행을 영장범죄 사실로 하여 발부하다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도청했단 말이죠. 을병사회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압수하여 을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압수영장에 기소된 피의자 갑이 녹음 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관계가 없어요. 관련이 없단 말이야.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 파일은 피고 사건 내지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에다 동화해 놓으세요. 관련 있는 범죄가 관련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없게 돼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넘기면 그 전자적 증거의 경우는 그게 완화가 됩니다. 범죄와 관련된 이게 그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것을 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완화가 돼요. 영장주의가 약간 완화가 된다는 거죠. 전자적 증거라는 게 우리가 요즘 뭐 거의 다 전자적 전자 세계에 살고 있죠. 가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증거가 핸드폰에 들어가 있죠. 핸드폰 있고, 그다음에 문서 같으면 손으로 잘 안 쓰죠, 그죠? 다 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USB에 또는 하드디스크에 전자 형태로 있습니다. 이게 전자적 증거예요. 전자적 증거. 핸드폰의 카톡, 이것도 핸드폰에 전자 형태로 들어가 있죠. 뭐 이제 화면을 띄우면 문서 형태가 나타나겠지만 화면을 안 띄우는 이상 전자 형태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걸 압수하는데 USB나 하드디스크 보면 폴더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자기의 사생활과 관계되는 것도 있고, 또 영업 기밀에 관한 것도 있고, 뭐 학습에 관한 것도 있고 많죠. 가족 친지 뭐 이런 것들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와 관련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만 압수를 해가야 됩니다. 범죄와 관련된 것만. 근데 하드디스크나 USB나 이 자체를 다 수사기관을 갖고 가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사생활과 관계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자기나 애인의 나체 사진 이런 것도 여기 넣어놓는다고, 기념으로 넣어놓은 거. 그 다음에 저 중국에서 문제가 있었죠. 그 연애하던 장면이 다 찍혀져 있었는데 이게 그 어디야 노트북 수리하던 놈이 그걸 유출을 시켜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지? 그래서 이 당사자가 뭐 자살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적 증거, 핸드폰, USB, 뭐 하드디스크 이걸 통째로 갖고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킵니다. 금지하고 범죄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만 복사를 해가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곧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는 범죄와 관련된 것만 복사해 갈 수 있겠지만, 전자적 증거를 복사해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포맷을 해버려 가지고 이게 폴더가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걸 통째로 갖고 가서 포맷해도 그 증거로 남아 있죠. 그걸 되살리면 되니까.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통째로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전자적 증거의 경우도 영장주에 따라 압수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하여 압수해야 됩니다.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판사가. 범죄와 관련된 것. 근데 문제가 전자적 증거의 특성상 범위를 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 통째로 다 압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관련된 요거 다시 한번 나오는 건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는 기획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요거 포인트입니다. 범위를 정하여 포인트고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다. 이게 원칙에 또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됩니다. 복제. 프린트를 해가거나 그 파일을 복사해갖고 갖고 돼야 되고 뭐 USB나 하드디스크 자체를 떼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는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USB 하드디스크 자체를 압수할 수 있어요.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뭔지 예외가 뭔지를 잘 얘기해야 돼요. 원칙이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해 갈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그럼 틀려요. 하드디스크 자체를 떼가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그 복사해 가는 게 원칙이에요. 복사해 가는 원칙이고 그게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만 그 자체를 떼갑니다. 그리고 뭐 회사 기업인데 회사 기업 장부가 들어가 있는 하드디스크 자체를 떼가 버리면 영업이 스톱돼 버리잖아. 그게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죠. 그에 대한 이 장부 시스템 현장상 구조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걸 확인하고 강조했던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필표 한 4개 넣으세요. 벌써 한 서너 번 이상 나왔어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인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즉 프린트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원칙이단 말이에요. 위에서 나온 법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집행영장 사실상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저장 매체 자체를 하드디스크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지 등 형태로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하는 것은 영장이 기재되어 있고 영장에서 이걸 허용해야 됩니다. 영장에서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 하나의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그래서 원칙은 복사해가고 예외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떼간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 하드디스크를 떼갈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판사가 허가를 해야 돼요. 허가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원칙 예외 이거 잘 기억하세요. 원칙이 복사를 가는 거고 예외적으로 그 자체를 떼가거나 그대로 전체적으로 다 복사해 가지고 갖고 갈 수 있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 매체 자체 또는 복제물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이 기재된 범죄 및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영장 집행 일환에 포함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서 압수하는 것도 전체적 압수영장 집행 과정의 일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자기 사생활에 관계되는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유출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를 해야 되겠죠. 내가 아껴 놔놓은 뭐 야동 같은 거 이런 것까지 갖고 가는지. 그래서 저장 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범죄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것 역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돼야 된다. 수사기관에 갖고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 한정돼야 되고 그걸 감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즉 그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돼요. 참여권 보장해줘야 되고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정보 저장 매체에서 범죄 및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정보 중
임의로 문서 출력 혹은 파일 복사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반 집행이다.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것을 복사를 안 하겠으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건 증거를 못 써요. 뒤에 이거 관련된 게 또 나옵니다. 이때 가서 다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엔 문제화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압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걸 모르면 안 되죠. 압수의 제한 네 가지 압수수색의 제한, 압수수색 다 제한됩니다. 우체물,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이 제한됩니다. 우체물의 경우는 우체물 통신의 경우는 피고 사건과 관계되는 것에 한해서 압수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요. 자, 책 봐봐요. 기억 우체물, 수사기관의 법원은 우체물 또는 우체물이라는 게 택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필요한 때는 피고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줄쳐놓으세요. 피고 사건과 관계. 그래서 사생활에 관한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범죄와 관련된 것만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자 최신관서, 우체국을 말하죠. 최신관서. 기타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본안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언 군사상 비밀, 군사상 비밀. 뭐 군대죠, 군대. 군부대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뭐 총기 난사 사건이 났다, 뭐 구타 사건이 났다 이랬을 때 군사상 비밀에 관한 것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자의 승낙 줄쳐놓으세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의 경우에, 공무상 비밀의 경우는 그 소속 공무소, 해경 같은 거죠.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 못합니다. 나중에 검사가 그 검사들을 압수를 하죠. 검사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그래서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거절했었죠. 황교안 대행이. 그래서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였어요. 군사상 비밀에 속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법적으로 다투면 이거 뭐 끝까지 다퉜다면 국가의 중대한 공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안 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뭐 온갖 증거를 다 파쇄를 했었죠. 갖다 내버리고 다. 그리고 뭐 그 대통령 뭐 기록물법이 그 적용받아서 그 대통령 기록물로 다 봉인을 해버렸죠. 30년간 못 열어보게.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거기에 쭉 나와 있는데 변호사, 변리사, 공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뭐 등등 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뭐 종교에 있는 직 또는 있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보관하는 부분에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데 예외가 두 개가 있죠.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 타인의 승낙, 즉 업무를 의뢰한 변호 업무를 의뢰한 의뢰인이라든가 의사에게 치료를 위탁한 그 환자라든가 이 사람이 복사를 해달라라고 했거나 또는 그 사람의 승낙이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 그 타인의 승낙이 없거나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없는 한은 이 업무상 위탁된 것을 발설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업무상 비밀에 관한 걸 누설하게 되면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이 되죠. 처벌이 돼요. 형사소송법상 그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런 네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근데 수색의 목적물하고 압수의 목적물하고는 거의 같죠. 그래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필요한 때는 사건과 관계 있는 것을 한정하여 이것도 별표놓고요. 사건과 관계 있는 것에 줄쳐놓고,
피의자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압수수색의 절차. 먼저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경우는, 법원의 압수수색의 경우는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경우는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영장 발부 과정은 체포 구속영장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지방법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할 수 있고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 압수영장 발부를 신청했는데 안 해주면 불구할 발부가 있느냐? 없습니다. 구속영장과 똑같죠. 그래서 일체 상소가 안 되죠. 준항고 항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판례가 똑같은 판례고, 앞에 그 구속에서 나온 거하고 같은 논리 판례예요. 넘어가고, 영장이 이거 아마 강의 노트에도 이 영장을 해놨을 거예요. 자, 영장의 방식에서 볼 텐데, 자, 강의 노트에 이게 아마 프린트가 됐을 거야. 영장 한번 봐봐요. 가이노트 42페이지 있습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이죠. 압수수색 검증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까탈스러운 깐깐한 판사는 압수영장 또는 수색영장 따로따로 내기도 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요즘에 뭐 모든 관심이 여기 쏠려져 있죠. 영장번호 2009년 뭐 저거 됐고, 2009년도 뭐 10년 전 영장이네요.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죄명은 그다음 피의자가 정진우 등 791명인데 아마 정교조 같아요. 정교조. 직업 공무원교사 정교조가 집회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제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겁니다. 피의자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 검사 있고, 이거 잘 안 보인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변호인 있고, 압수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다. 유효기간 있습니다. 유효기간 2010년 1월 8일까지 돼 있는데, 여기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7일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발부가 됐는데 31일 빠지고 1일 빠지고 해가지고 7일까지 가는 거 봐요. 7일까지. 그렇게 해서 1월 8일까지 이렇게 나왔나 봐. 압수수색 검증할 장소 별지 기재와 같음 이것도 있고, 압수수색 검증할 물건 이제 따로 상세히 썼어요. 별지 기재. 그다음에 요거에 돼 있죠. 위 사건의 범죄 수사에 필요하므로 이와 같이 압수수색 검증을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며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된다.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야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들어가 있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스탬프로 찍은 것 같아요. 그다음 판사가 자기 손으로 썼죠. 권기훈인가? 뭐라고 쓴 거야? 권기훈하고 도장도 찍었는데 이게 맞아요. 서명 날인했습니다. 모든 영장에는, 판사가 하는 영장에는 판사가 자기 이름을 자기 손으로 쓰고 도장도 자기 도장도 찍어야 돼요. 맞네. 권기훈이네. 권자네. 한자가. 그다음에 집행 일시도 있고, 집행 장소가 서울 영등포 경찰서 인근 PC방, 거기에 막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그 연락을 주고받고 집회를 하니까 그 PC방을 압수수색하도록 한 거였죠. 그건 같아요. 처리자 소속이 있고, 뭐 서울 영등포 경찰 수사과에서 이걸 영장을 집행했다는 게 나와 있죠. 이게 영장입니다. 영장의 그 형태고요. 법적으로 방식을 정했죠. 압수영장의 방식. 이런 걸 다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압수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원일, 유효기간 일주일이죠. 7일. 그 기간을 경과하며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등을 기재하고, 지방법 판사가 서명 날해야 된다.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어야 된다고 돼 있죠.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는 작성기간, 그 감청기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청했는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압수수색의 대상은 영장이 반드시 특정돼야 된다 돼 있죠. 특정되지 않은 일반 영장은 영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위법하다고 그랬어요. 나아가 영장 발부법관이 그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헌은 엄격히 해석해야 되고 함부로 피해 압수수색에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공부할 때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만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혹시? 근데 피해 압수수색에 불리한 거는 뭐 확장 해석이든 유추 해석이든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의 경우에도. 그 아래 판례 별표 일단 3개 놓고요. 이 판례 이거는 나중에 되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포인트가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한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 장소에 현존한 물건을 해석할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관과 현존이 다릅니다. 보관과 현존. 자, 그 다음에 법원의 압수의 경우는 제한이 없죠. 영장이 제한이 없습니다. 공판정에서 압수할 때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데 공판정 외에 있는 물건을 압수할 때는 똑같아요. 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압수영장 집행기관 검사죠. 검사. 집행기관은 검사고요. 검사의 지휘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되어 있으니까 이 문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집행기관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장 집행기관 모든 재판의 집행기관은 검사입니다.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그 집행기관이 사법경찰관리처럼 되어 있는데 검사입니다. 검사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속처럼 움직이는 거죠. 필요한 경우 이제 재판장이 집행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나오죠. 별표 한 4-5개 놓으세요. 여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했거나 압수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 피해자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폭행 피해자인 검사가 얻어맞은 검사가 자기 때린 놈을 잡아다가 수사한다. 그럼 공정한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사기 당한 검사가 사기 피해자를 잡아다가 수사를 한다. 그러면 공정한 수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판사는 재판을 못 하죠. 피해자인 판사는 자기를 때린 사람, 자기한테 가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요. 채척되도록 돼 있죠, 그죠? 근데 검사는 그런 채척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다시 수사하거나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 많이 나와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장의 제시인데 영장의 제시는 전체적으로 별표 한 5개 넣으세요.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계속 별표 5개. 5개 놔도 안 아까워요. 근데 이거는 뭐 한두 번만 알면 돼요. 저 앞에 영장주의 얘기할 때 체포구속영장은 사전에 체포구속하기 전에 체포구속될 사람한테 자 이게 영장이야라고 사전에 보여줘도 되지만 영장이 없을 때는 체포구속 일단 해놓고 자 나중에 야 이게 너 잡으라고 한 영장이야 해서 사후에 제시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압수수색 검정영장은 반드시 압수수색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제시해야 되지. 압수수색 다 해가지고 갖고 가면서 트럭에 싣고 가면서 갖고 가서 나중에 보여주는 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체포구속은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잡기 위한 거니까 빨리 잡을 필요가 있어서 영장 없이 잡고 나서 나중에 영장을 보여주는 게 허용되지만 압수의 경우는 도망다니는 물건을 잡는 게 아니거든. 어떤 한 장소에 있는 것을 압수할 거기 때문에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과 이 다툼이 일어나기 쉬워요. 그래서 사전 사후 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처벌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일단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사전 제시할 것을 요하고 구속과는 달리 사후 제시에 의한 긴급 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저 앞에 영장주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데 그 압수수색 받는 놈이 튀었어. 이석기 같이. 다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 체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요까지 보면, 요까지 계산하면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아니에요. 법조문에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 것은 제시가 가능할 때 얘기고, 제시가 불가능할 때는 제시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죠. 그때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피처분자가 압수수색 받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영장 제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장 제시 안 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압수수색 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는 그들 모두에게 다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관리 책임자가 있고 실제 관리자가 있고 있으면 영장은 일일이 다 보여줘야 돼요. 자, 이게 영장이야. 문 열어. 자, 영장이야. 컴퓨터 열어. 영장에 그거 갖고 있는 거 내놔. 하나하나 다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위법하게 되고, 안 보여주면 위법하게 되고요. 영장도 안 보여주고 압수하면 그게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도 증거를 못 쓰게 됩니다. 항상 재판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요. 박근혜 사건, 그 안종범이가 이 사람의 그 수첩이 확실한 증거가 됐었는데 이게 전문 증거라 그래서 그 이재용 사건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됐죠. 내용이 다 남의 걸, 그 박근혜가 이런 말을 누구하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적은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또 판시를 어떻게 할지 한번 봐보고요. 내용은 아직 뭐 사실관계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그 30몇 건의 수첩이 있었던가 그렇죠. 그래서 10몇 건은 자발적으로 했고 10몇 건은 어디 숨겨놓은 걸 갖고 왔는데 이게 영장 없이 갖고 왔다고 해서 시비가 붙었어요. 영장 없이 압수했다 해서 증거를 못 쓴다라고 이제 뭐 들고 재판 과정에서 항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논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 영장은 한번 받아서 써먹으면 압수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한 번만 써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날 늦게 가가지고 어두워서 뭐 압수를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똑같은 영장을 들고 가서 다시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한 번만 딱 써먹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영장 유효기간 7일 내에 동일한 장소 목적물에 대하여 답시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종전의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영장을 또 발부받아야 돼요. 딱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남용을 막기 위한 거죠. 자, 그것을 확인한 판례들이 153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도 별표 한 4개씩 해놓고요. 4개 정도. 자, 봐봐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압수영장은 처벌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나. 이 말이 맞단 말이에요. 반드시 제시해야 되나. 이는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 이거는 나중에 볼게요. 요거는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부터 압수하고자 할 때는 그 소지자에게 또 영장을 또 제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판례. 215조의 압수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언제까지 집행해라라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이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기간에 남아있다고 해요.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자, 이 압수수색 집행 과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중요한 판례가 많아요. 근데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거는 좀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고 뭐 문제 내봐도 객관식 문제는 잘 틀리지 않아요. 자, 좀 쉬었다 하자.